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의 영예 중고 시절과 선장 그리고 해상법 교수의 길입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예 중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 뭐 꼭 영예 중고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 진로 탐방에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 동문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또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소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장도 출신에다가 이제 해상법 교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축산항 출신이고 영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에 들어가서 항해사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 선장 한 다음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를 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이제 99년부터는 이제 교수 생활을 쭉 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고려대 법대 또 학사 편입해서 공부를 2년 더 했다는 것, 그리고 오스틴 대학에서 뭐 공부를 더 했다는 것, 이런 걸 조금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이 중학교 다니신 분들은 고등학교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학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래 이렇게 살아보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어떤 대학에 간다는 것은 그 하나의 그 경로일 뿐이지 그 뒤에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대 학사 편입을 45살에 해가지고 고대 법대를 또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또 LLM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산대 법대 교수로 2007년도에 초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대학에 간 것 자체가 전체가 아니다는 걸 우리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생은 얼마든지 더 많은 기회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를 잘 닦아두면은 그 대학 뒤에 또 대학원 과정 등등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좋은 자질, 좋은 성품을 길러두지 않으면은 그 뒤로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영예 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덕발전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무이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한국해양대학교 저 또 모교인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해대인상을 이제 작년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거기에 정책자문위원장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건 지금은 이게 없죠. 저희들이 다닐 때 있었던 구영해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권재술 총장님 또 그리고 서석조 선배님 다 여기서 아마 다니셨을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왼쪽에 있는 이 큰 소나무입니다. 이 큰 소나무 지금도 남아있죠. 이 소나무 아주 오래된 소나무인데 품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해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은 동문들은 이 소나무처럼 아주 마음이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김영도 교감 선생님이라고 한 3년 전에 계셨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여름인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이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무지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석 선배가 그 이제 기상청 청장도 되시고 저도 해양수산부 장관 또 후보로도
좀 물망에 오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지개와 같이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 동문들은 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생과 뭐 영예 중고는 뭐 저는 축사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일본에서 사시다가 1945년에 이제 귀국을 하셨고 귀국하실 때 이제 오대굴이라는 뭐 선을 사와 가지고 이제 수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가는 원래 이제 염장이라는 그 안동 김씨 집성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조부님 방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조부님이 저한테 그 어른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정수창 씨라고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내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수창 씨 그리고 한영호 씨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한영호 씨는 대우건설의 그 이제 사장을 지내셨는데 우리 집안의 외손들인데 이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정수장 씨 같은 분은 이제 서울 고상 지금 말하면 서울대 상대를 나오셨는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 책을 다 외워버리고 그것을 다 삼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1학년 이런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그 영덕 출신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셨고 그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이제 수산업에 좀 실패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경제적으로 아주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은 우리가 이제 2개반이었고 뭐 공부는 제가 이제 줄곧 이제 잘했고 때 제가 또 웅변을 해가지고 뭐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좀 상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제 추억 중에 하나가 이제 북글씨도 제가 뭐 좀 잘 쓰고 하니까 우리 학교 축사랑 초등 이제 학교 대표로 계속 이제 영덕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무슨 학술 대회 뭐 그런 대회에 계속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도 못하고 5학년 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학년 때는 그 서도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야 이번에는 탈 수 있겠다고 글씨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6학년 때도 상을 못 탔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축사랑 초등에서 내가 제일인데 제일 잘하는데 왜 여기 영덕 오니까 이렇게 3번이나 상을 못 받냐 하고 조금은 이제 어린 나이인데 좌절을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영덕이라는 데가 크구나. 이 그 영덕 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모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말하자면 어릴 때 그 자존심이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이상한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교훈을 받으면서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근데 영예에도 이제 진학하게 됐는데 6반이었고 이제 제 1반의 특설반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축사랑 초등에서 제가 1등 했었는데 이게 영예 중학교 왔는데 1등이 안 되고 막 10등, 11등 이렇게 막 했고 졸업할 때 겨우 4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영예란 데도 진짜 크구나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최고가 아니다는 점을 이제 가슴에 새기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구로 가고 싶었거든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런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서 대구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병덕이라고 항병덕 친구가 이제 서울에 뭐 신일고 옛날에는 이제 경기 경복 서울고 말고도 이제 신일고가 명문으로 새로 생겼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뭐 자꾸 신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이제 신일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형도 되게 잘 됐는데 이 병덕이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유일하게 이제 대구에 시험 봐서 이제 대구 개성고에 합격해서 이제 서강대를 졸업하고 저보다가 이제 제일 앞서갔어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때는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대구로 나가지를 이제 못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때 이제 중학교 때는 너무 집이 너무나 어려서 살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뭐 애들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하고 대구로 가고 대구에 어떤 학교가 있고 서울에 어떤 학교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황병덕 그 친구는 형이 이제 저보다도 한 3년에서 5년 앞서가니까 형한테서 그런 조언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덕이는 이제 우리보다도 다른 친구들보다도 항상 앞서 갔었다. 그걸 내가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예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그때 사실 별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랬을 때인데 대구나 이제 포항에 그 나갔던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놀러 오게 되면은 항상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친구들 배웅하고 오면은 야 나는 왜 뭐 대구나 포항으로 못 갔냐 하는 그런 좀 실망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우리 숙모 장어머님께서 서울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청산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2, 고3 때 우리들이 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교장 선생님이라고 대구에서 오셨는데 학생 지도에 뭐 드라이브를 되게 거셨고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그 학교 뒤편에다가 이제 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홍성채, 윤칠균, 뭐 김종현, 방태표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도를 열정적으로 했고요. 저는 이제 축산항에서 영해까지는 이제 30분 통학을 했어야 되는데 고3 때는 막 시간이 아까워 가지고 괴시에 그 곽성우라는 친구하고 자취를 또 같이 한 2달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고3 때 한 20명 학생들이 특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이제 뭐 특별 과외 같은 걸 못하게 아마 돼 있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을 한 20명에게 이제 영어, 수학, 국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예비고사 있었는데 예비고사 등등 준비를 하는 과정을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그 공부를 했고요. 이때 그 공부하던 학생들이 나중에 재수하든 삼수하든 해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참 그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사관학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제 고2 때 화랑교육원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아마 계신 것 같은 박영주 우리 후배님도 화랑교육원에 입소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1975년경에 이제 경상북도에서 화랑교육원을 이제 경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호연지기를 배우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한 학교에 한 2명, 3명씩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일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갔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가는 학생 3명한테 거기 이제 원장이 그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아시는 분인데 내 처면을 봐서라도 가서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고 막 그 뭐랄까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명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 야 이제는 너가 막 그 1등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주일 입소하는 동안에 그 선생님들이 뭐 가리키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트에 적어가지고 다른 애들 막 자는 시간에 그 막 잠을 안 자고 막 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긴장한 게 우리 방을 같이 서는 학생들이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잘하는 학생입니까? 그래서 엄청 긴장해가지고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그래도 한 1, 2등 한 것 같아요 시험이. 그래서 그때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학교 돌아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엄청 아주 칭찬해 주시고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시 한번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화랑교육원에서 제가 그 이제 명문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그 최우등상 받은 것이 굉장히 큰 뭐랄까 자신감을 그 갖게 된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 그때 이상열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뭐 대충 가서 놀다 올 텐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사진은 우리 반 친구들인데 이게 권태주 친구도 보이고 많이 보이네요. 이게 윤철균 선생님이시라고 우리 영예고등학교 나오신 선생님이 이때 오셔서 참 인기도 많고 우리들 지도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교련을 했기 때문에 다 교련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태희 친구가 이제 육군사관을 갔고 저는 이제 뭐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서울에 가서 작은 집에 있으면서 정일학원에 정규반에 2학기 때부터 이제 다녔고 이제 해양대학을 이제 작은아버지가 추천해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양대학과 이제 선장의 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부터 82년에 해양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해양대학은 국립이고 ROTC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학교라서 오늘 여기 망에 들어오신 우리 학생 후배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한국해양대학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해양대학은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지금은 이제 해사대학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항해학과, 기관학과 말하자면 이제 외항상선, 무역선을 타는 그런 학생들만 길렀는데 지금은 과가 많이 생겨가지고 뭐 법학과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가려면은 해사대학에 가야 됩니다. 그 이름이 조금씩 뭐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데 배 타는 학과, 항해학과를 가면 이제 선장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ROTC이기 때문에 전원 기숙사에서 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비는 조금 내기 때문에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그 다니기는 좋은 학교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또 국립 대학으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학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 해양대학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겨우 입학했을 것 같은데 졸업할 때는 제가 23등을 했거든요. 항해과에서 200등 중에. 그래서 뭐 우수하게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군대 가는 길이 있고 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ROTC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기들 중에 한 10명 정도만 군에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리저브, 그러니까 예비역으로 됐고 배를 이제 3년만 타면은 군필이 되는 그런 길을 이제 걸었었죠. 82년에 3등 항해사로 이제 승선하게 되었는데 일본 회사에 있었고 뭐 봉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보통 친구들보다도 한 3배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그 당시에 한 20만 원 받았다면은 대학 졸업하고 우리는 한 6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요. 촌놈이 아주 전 세계를 이제 구경하게 되었고 이제 봉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가 배 타면서 번 돈으로 우리 동생들 뭐 대구서 대학 다니고 또 서울에 우리 동생 서울대학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집안의 생계에 이제 보탬이 됐다는 것이 제가 배 타면서 가진 큰 보람이었죠. 그래서 31살에 이제 최연소 선장이 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해기사 면허고 제가 여기 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해 출신들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꾀를 안 부리고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또 그 이제 뭐 고가 점수도 좋고 회사도 좋아하니까 최연소 이제 선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제가 그 뒤에 이제 학생들 길러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성장하고 기대가 되는 학생들이요. 좀 군 단위, 업 단위 또는 조그만 시, 인구가 한 2, 30만 되는 시에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해양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좀 좋은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은 이미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시골이나 조금 이제 교육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학생들은 제가 이제 오랜 교육 그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대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예고등학교 나온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하실 우리 남상종 후배님도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자회사 이제 사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자, 회계사의 장점, 상선에서 그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계사라고 부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한 달에 한 얼마를 받을까? 한 달에 한 3등 항해사로 나가면은 한 500만 원쯤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선장되면 한 1억 5천 정도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나가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받으면 1년이면 600만 원 6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걸 2년 하면은 1억 4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기간 동안에 한 1억 5천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미 자기가 집을 한 칸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성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대학 나와서 이제 배를 타는 장점은 빨리 내가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다. 우리 후배들도 보면은 뭐 3년 배 타고 돈 모아 가지고 뭐 외국에 유학 간다든지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없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해온 게 여러분 뭐 지금 그 물류 대란 때문에 TV에 컨테이너 선박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HMM, 현대상선, 뭐 펜오션, 한진해운 이런 이제 그 수출 관련되는 상품을 날라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기사들이죠. 그런 상선을 운항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대 졸업했다. 제가 있는 고대 법대만 하더라도 서울법대, 연세대 법대, 성균관 법대하고 딱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이제 해운계는 해양대학이 최고 학교예요. 근데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가기는 전체 그 학생들 중에서 1%, 2%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해양대학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해양대학은. 그래서 몇 프로 한, 5, 한 10% 정도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쉽게 입학은 했지만 그 업계 분야에서는 최고의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해양대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를 찾아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고대법대 이 교수하는 것도요.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나와서 선장 아니었으면 고대법대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반 뭐 민법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저는 해상법이라는 선박과 관련된 무역과 관련된 법을 하기 때문에 선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쟁점을 너무 잘 안다 이거죠. 그게 이제 해상법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대법대 교수로 그 초빙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학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후배님들도 그런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뭐 다 가는 뭐 상대, 뭐 경영대학 또 법과대학 이런 것보다는 좀 특이하지만 거기 가면 그 분야에서 최고인 학교. 우리가 그 다음에 웹튠 우리 김병수 교수님 모셨거든요. 근데 김병수 교수님은 지금 아마 모건대학의 교수님인데 웹튠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냐? 그건 서울대학 고려대학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찾아서 가시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입학해서 졸업하면 2단계 올라가는 선택이다. 제가 이제 목포해양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너무 행복하다. 들어올 때 상위 한 10%, 15% 됐지만은 졸업하고 선장이 되면은 그 동료들 비교해 보면 상위 1%, 2%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선장이 되면 어떤 조직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에서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배를 탄다는 것이 좀 어렵죠. 지금 이제 3D 업종처럼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한 10년 동안 배를 타가지고 선장까지 되었다. 한 7년 정도면 될 거예요. 선장까지 되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배를 내려서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자기를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그 이제 동년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자기가 원래 졸업할 때 상위 15%였는데 한 30살, 32살 내가 선장이다 하면 그 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봅니다. 제가 영예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예비고사 떨어졌으니까, 참 예비고사 떨어진 게 아니라 그 1차 첫 번째 대학이 떨어지고 두 번째 재수해서 갔으니까, 우리가 뭐 경북대 법대, 부산대 법대 뭐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졸업할 때 한 상위 1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위 그래도 5%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양대학이라는 학교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물론 이제 배 탄다는 게 좀 힘든 그런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몇 년, 10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좋은 길이 열린다.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도선사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신문에 가끔씩 나는데, 우리가 선장 경력 3년만 있으면은 포항항에 도선사를 할 수 있어요. 포항에 배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는 그 배를 안전하게 그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선사입니다. 그래서 도선사는 뭐 한 달에 봉급이 자기 가져오는 돈이 개인 사업자인데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열흘 일하고 열흘 쉬고 열흘 또 스탠바이하고 대단히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나이가 한 적어도 37, 8까지 이제 배를 타야 되니까 그 점이 조금은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쿨에 들어와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해양대학 나온 해기사들이 변호사가 한 20명 정도 생겼어요. 로스쿨이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해기사 바다 분야를 특별히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기사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쉽게 받아줘가지고 현재 한 20명 정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는 로스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 아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타던 그 원목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상법 교수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993년에 이제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이제 진학 그 학위로 이제 결심을 하고 1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고려대학에 이제 그 일반대학원 법학과 그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히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참 어떻게 이제 하기가 합격이 됐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되게 좋아했고 열심히 했는데 배 타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선장 교수 고향 사랑이라는 이 수필집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배 타면서도 영어 공부 꾸준하게 많이 하면서 영어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 볼 때 그게 이제 도움이 됐었고요. 그래서 94년부터 이제 고려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우리 지도 교수님인데 최이식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법대의 뭐 교수들은 이제 법과 대학에서는 최고의 교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에서도 또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때입니다. 또 이제 제가
영예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공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또 욕망,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해봤었으면 하는 욕망들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이제 34살 때부터는 정말 좋은 학교에서 원도 없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갖게 되면 행운이 저한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마칠 무렵에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또 저 같은 선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법학도 알고 선장 경력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김현장이 이제 픽업이 돼서 이제 갖고요. 굉장히 뭐 높은 봉급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박사 과정도 김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김현장은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이제 선장 또는 뭐 한국은행의 과장 이런 사람들 또 회계사 다 모아가지고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프로페셔널의 한 명으로 이제 비서도 있고 시간당 뭐 한 20만 원씩 청구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달에 드디어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고대법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는데 참 영예 촌놈이 이제 최고의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이제 그 목포해양대학에 이제 교수로 가서 이제 연구 생활을 이제 쭉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이제 오스틴 대학에 텍사스 대학에 또 1년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포 해양 제가 교수를 하는 중에 그 외국 유명한 교수들하고 국제 회의를 같이 하게 됐는데 법학 실력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성하기 위해서는 법대에서 다시 공부를 일반 법학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미 44살, 5살 때인데 지도 교수님을 이제 찾아뵀어요. 아이고 스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법대 학사 편입을 다시 해서 2년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냐면 야 이 사람아 이미 중진 교수인데 해상법 교수가 뭘 다시 그런 거꾸로 또 학사 편입을 해서 학부에 다닌단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입학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건데 제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원서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대단히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대 법대 거기에 이제 3학년에 편입을 받는 시험이니까요. 근데 그때 한 50명인가 그 뽑는데 하여간 그 제가 이제 이배수안이 그 들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학사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3학번이 됐어요. 03학번. 그래서 2005년 6년에 그 법대에서 2년을 공부를 했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후배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고대 법대를 나왔었어요. 이제 경북 고등학교 나오시고 우리 축산항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고대 법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어떤 학교에 대한 이제 희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25년이 지나가지고 그 꿈이 달성이 된 거예요. 영예고 졸업 시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실력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실력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결과적으로 배를 타면서 돈도 모았고 또 영어 공부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고대 법대에 그 편입을 할 실력이 또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줬다 이거죠. 45살에.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밝게 보고 계속 시도를 하자. 그걸 후배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선배님들 그 권재수 선배님이나 남상종, 남중욱 우리 선배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김인현이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으면 25년 전에 그때 고대법대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김인현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었을 거예요. 우리 후배들한테는 저는 또 제 자식들한테는 25년을 돌아가게 하지 말자. 그거예요. 우리 지금 집행부 있는 분들도
우리 회장님이 뭐 꼭 이런 걸 하려고 하나 했는데, 저는 고대 법대 교수가 되고 나서 2009년부터 거의 해마다 우리 모교에 와갖고 학생들한테 강의해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가지고 좀 저처럼 이렇게 25년 거꾸로 돌아오도록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하나의 작은 소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산대 그 교수로 또 초빙이 돼서 이제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년 반 됐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또 난데없이 고대 법대 교수는 너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후임으로 지명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고대 법대 교수로 왔어요. 면단위 고등학교 출신이 고대 법대 고려대학 교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참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대 법대 교수로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법대 교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40살 넘어서 이제 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 참고로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배와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교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려대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김앤장 또 최고의 이제 법률사무소 아닙니까? 거기 쭉 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나의 성장기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참 차이점이 많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막 그중 막 뭐 그런 조금 부정적인 건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활동하는 영덕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는 고향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영덕 출신 중에서 그래도 이제 성공적인 분들은 주위에 조언을 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면장님을 하셨거나 공무원을 하셨거나 선생님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난 분도 많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 분도 많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결국은 그 차이점은 도시에서 자라서 그렇게 되게 성공한 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자라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차이점은 결국은 이제 공부하는 양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멘토, 소위 말하는 멘토를 갖지 못한 점, 영예나 영대에서 자라더라도 멘토를 가진 분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앞서 가지고 이렇게 사회 진출을 잘했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예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멘토 역할을 잘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돌이켜서 면단위 고등학교 나온 양반이 어떻게 뭐 고대 법대 교수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 역시 그 가정에서 우리 집이 뭐 어렵기는 했지만은 그 이제 세상을 밝게 보고 희망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가정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인상이 또 밝아지고 뭐 여러분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그런 이제 밝은 긍정적인 태도, 밝은 인상, 또 성실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또 저를 좋아한 게 아니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끌어주고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생략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영예 지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인성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과 영예 지역 또 영예 중고에서 유년 시절에 길러진 뭐 제가 이제 세상을 밝게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희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예 중고의 그 장점과 단점에서 그 말씀드리면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사람은 70점을 타고 태어나는데 교육 환경이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100점을 타고 태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대법대 교수다면 100점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교육 환경 좋은 데서 자란 분들은 이미 자기 태어날 때부터 100점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교육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70점을 태어나서 30점 초과 달성을 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론이에요. 우리 김영배 학생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또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단점이라면 동문들이 사회 진출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는 점을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세에 보는 대학 진학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대학 들어가셔서도 2학년 때 편입시험이 있어요. 1학년 때 편입시험. 그리고 동국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도 여기 나왔는데 1학년 때 마치고 나면 전과 시험이 있어요. 전과. 과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데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또 학사 편입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로스쿨 또 뭐 의학전문대학원 같이 또 대학원 과정에서 또 자기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지금 성적이 중간 정도 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예 지방은 이미 학생들 청이 딱 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이 강의 들을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국어, 영어,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라.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예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한국해양대학교 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서 하고 또 미국 텍사스 대학에 가서 또 공부하고 고려대학 또 학사 편입하고 45살, 47살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건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자, 훌륭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예의 장점은 저는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의 그게 이제 배경이거든요. 그 영예 여상 나오신 우리 선배 후배들 이렇게 보니까 그 결혼도 잘하시고 또 자제분들도 자녀분들도 대학 교육을 대단히 잘 시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훌륭하다. 우리 영예 여상 나오신 선후배님들 보면 결국은 그 영예 여상이 향교에 있지 않습니까? 향교를 통한 예절 교육 그것이 영예 여상 나오신 우리 선후배들한테 그런 인성 교육을 잘 시켜서 결혼도 잘 하시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이제 지식은 모두가 가지기 때문에 저는 어느 대학 졸업한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을 간 것은 옛날에는 예를 들면 고려대 법대나 서울법대 가면 그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출제위원이기 때문에 유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식이란 것은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경쟁력은 성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성품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리 영예 중고등은 굉장히 유리한 점에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동체회장 선배로서 이제 꿈인데요. 영예 중고 출신은 모두 훌륭하다는 우리 평판을 좀
갖도록 하자. 세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야 영예중고등학교는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짜 성실하고 일 하나 시키면 똑부러지게 잘하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조직을 위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추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좋은 회사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우리가 인도해줄 우리 선배 멘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을 잘 하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지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후배들이 진학 또는 사회 진출에 이제 성과를 내게 되면은 영예 중고에 외지에서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동창 회장을 해서 꾸면 우리 현재 입학 정원이 60명인데 한 80명, 100명으로 좀 늘리자. 우리 학교가 명문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그런 학교로 좀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덕 소멸을 막아주는 또 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제가 뭐 그 학창 시절 돌이켜 보면 우리가 출발이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고1 때 이미 기초를 다 하고 고2, 고3 때는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우리 때는 고3 때까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막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집 풀어보지 않고 대학 시험을 이제 본다는 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 때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닐 때는 60명 한 반에 한 5명 정도만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가는 학생들이 막 오히려 뭐랄까 좀 미안해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라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제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우리 영예고등학교에 와서 그 이제 강의했던 그런 내용이고 요 이상현 학생이 고대 사학과 다니는데 제가 2009년에 와서 강의한 거 듣고 이제 고대에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 제가 또 특별 강의를 내용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집행부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회의하면서 우리 멘토 그 설계를 한번 해보자 했던 그런 이제 결의를 해드렸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거의 곧 끝나가고요. 예,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20명 정도가 76년 그 여름방학 때 참 열심히 했었고 대개 이제 재수와 삼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이태희 선생이 이제 친구가 육사를 갔고 저하고 박정욱이 해양대학교 뭐 김정식 영남대 신기랑 경북대학 가고 지금 이제 안동대학 교수고요. 남상직 선생도 대구 교대 가서 지금 이제 초등 교장 선생님인데 다음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실 거고 또 삼군사관학교도 최영만, 김준기, 손영식 이렇게 갔고 우리 권태주 친구 곽승호 지방 공무원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아주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영예 중고의 그 장점 중에 그 우리가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고 좀 학교장 추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도시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좀 밝은 표정을 갖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조직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게 이제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대학에 갔다 안 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예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선배님들 또 세 분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박태환 선배님이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그 당시에 흰 제복을 입고 이제 다녀서 저희들이 이제 선망이 대상이 되었고 손익경 선배님이 또 경북대 의대를 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일 선배는 서울대 고고학과에 입학했고 그 이제 다음에 강의하실 김중태 선배님이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저희들 이제 참 롤 모델로 그게 이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제 이상열 교장 선생님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 지금 1강에서 김기영 교수님께서 후배들이 진로를 선택해서 헤쳐나가는 방법과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요. 끝까지 도전해서 꿈을 이루신 이야기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후배들이 앞으로 좋은 길을 선택해서 많은 인재 배출이 되었으면 하는 선배로서의 바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2차 강의는 저희... 잠깐만요. 네네. 신부회장님, 여기 지금 토론하실 분을 두 분을 토론. 네네. 정해놨기 때문에 지정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지정 예, 토론에 한 5분 정도. 예. 박다나 학부모님하고 권태주 선배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박다나 학부모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권태주 선배님. 권태주 선배님. 권태주 아까 사내에서 혹시 연결이 될지 잘 모른다 그러셨는데 박다나 우리 학부모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교수님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큰아이하고 강의를 같이 들었고요. 저희 큰아이는 21년도 영예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한국외대 한국학과 지금 올해 이제 2학년 됐는데 아이가 궁금한 거 다시 저 대신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영예고등학교 나오셨나요? 예, 영예고 이제 재작년에 졸업했었습니다. 그러면 저 강의 한번 들으셨겠어요? 네, 한번 18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그때 고려대에서 하실 때도 고려대학에 인사 오셨을 때 드렸었고요.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학교 가셨네요. 예.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제가 보기만 하더라도 선장이셨을 때 자초했었던 경험 같은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어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거의 일어나기 힘든 수준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었는지 이게 단순히 멘토의 존재만으로 이렇게 되셨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이겨내셨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 받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아닙니다. 이건 다 이제 공개의 사실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바다와 나라는 이제 수필집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선장으로 있으면서 배가 이제 좌초가 되고 침몰이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지금 고대법대까지 교수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많이 이제 기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아주 절망적이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또 우리 집도 사실은 이제 좀 괜찮다가 또 기울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하는 그런 이제 굴곡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돌파구로서 제가 마련한 게 고대 대학원 간 거죠. 1년 동안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대 일반 대학원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때는 서울법대하고 고대법대를 겨냥을 해서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를 겨냥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높은 데를 겨냥했는데 합격했다. 보통 같으면 우리 모교인 한국해양대학에 이제 보통 지원해서 그때 이제 같은 학교가 하니까 이제 좀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때 저는 그래도 법대를 가려면 고대법대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당당함 선생님들이 칭찬해주고 김인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
또 우리 집안에서 어른들이 자신감 키워준 거 그런 것 때문에 고대 법대를 난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선장 출신이니까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의 큰 그런 터닝 포인트였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영예 중학교, 영예 고등학교에서 나왔다. 그렇게 봐요. 내가 다른 어떤 좋은 고등학교에 갔으면요. 대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갔으면 내가 공부를 중간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애들 외고 다녀봐서 잘 알아요. 우리 애들이 외고에서 그렇게 1, 2등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영예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조금만 잘하면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제 칭찬들을 많이 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그 성장했던 거죠. 그래서 배가 뭐 침몰됐어도 아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처음에는 실망 많이 하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유퀴즈 온 더 브록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예, 예, 될까요? 예,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살아오신 방향에서 특히 고대와 관련해서 교수님의 어떤 공부법 같은 게 있었다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좋은 성적을 받았고 뭐 해양대를 들어가고 고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공부법 같은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아, 그 제가 뭐 우리 권재술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부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예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또 재수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한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외워가지고 했는데 저도 여기 법대 들어와서 이제 경쟁하고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걸 저는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안 합니다. 권재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외우려면 외우면 하나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해를 하면 10개를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멋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그 듣는 순간에 아이고 진짜 참 좋은 말씀이다. 그 선생님 말씀이 이해를 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즐거움이 찾아온다.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제대로 된 일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를 알게 되면 기뻐지고 이걸 가르쳐 주면은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라 이렇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은 저는 이제 법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회 현상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이란 게 이제 미리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비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교. 여러분 공부하실 때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A와 B의 차이점이 뭔가를 자꾸 비교를 해서 공부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 이제 이해도 도움이 될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제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해를 하라 그리고 비교하는 공부를 하라. 우리 그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을 준비해 주신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대표이사로 계시고 영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남상종 선배님께서 두 번째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